6주간 연예가 소식의 모든 것 생방송 연예가 중계. 현숙이 화이팅! 종이 화이팅! 착하지 않은 여자들 제시라 김혜연 좀 놀아본 언니들의 화려한 외출. 카레 여왕 전대영과 매력남 김남길의 위험한 러브 스토리. 오늘 밤 무슨 밤 징션밤 예. 11년 만에 돌아온 힙합 조상님 지르션과의 갤러 데이트 현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시현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다희입니다. 네, 4월의 마지막 주말 저녁입니다. 요즘 뭐 초여름 같은 날씨예요. 너무 날씨가 좋아요. 네, 날씨가 정말 네. 따뜻해졌죠. 그렇죠. 이 따뜻해진 날씨 때문에 요즘에 뭐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또 네. 친구들끼리 놀러도 많이 가고 네. 또 요즘 꽃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꽃구경도 많이 가고. 네, 다른 분들은 이제 시간을 내서 꽃 구경을 하는데 저는 일을 하면서 꽃 구경을 이렇게 계속. 무슨 소리야? 어머. 돈이 굳었어요, 돈이. 꽃 구경. 예. 아, 네, 한번 정말. 밥 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이죠? 조칭 하나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저분 거짓말 코가 커져요. 네. 네, 이번 한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이 소식으로 상당히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소녀시대 유리 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야구계의 돌부처 일본 한신 타이거즈의 오승환 선수인데요. 저도 야구 좀 하는데 아깝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 연예가 그래서 지금 바로 정말 클릭하겠습니다. 가볍네요. 아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 씨가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서세원 씨의 5차 공판, 서세원 씨는 침묵을 지키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작년 5월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 씨.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논란이 된 두 사람의 결혼 생활. 방송 같은 거 하지 말라고요. 연예인 나쁘다고요. 결혼하니까 그날부터 못 나가게 하고요. 애기 나라고 막 화를 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3월 열린 4차 공판에서 서정희 씨는 32년간의 결혼 생활을 폭로했는데요. 남편에 의해 사회생활을 차단당했고 결혼 내내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다. 폭행 당시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며 결혼이 아닌 포로 생활을 했다고 주장한 서정희 씨. 그간 인꼬 부부로 알려졌던 두 사람이기에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21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아내 서정희 씨의 주장에 전면 반박한 서세원 씨. 평소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목에 난 상처는 자해 흔적이다. 연애 생활을 반대한 것 역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 외도. 서정희 씨는 서세원 씨의 외도가 가정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세원 씨는 친한 기자와 취재 여행을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세원 씨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 다음 달 14일 열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숙의 시간을 갖고요. 반성하면서 2013년 불법 도박 사건에 1년 넘게 이어진 이혼 소송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던 탁재훈 씨가 결혼 생활에 종집을 찍었습니다. 2001년 8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한 탁재훈 씨. 작년 6월 결혼 생활 13년 만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곧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는데요. 지난 2월 아내 이 씨가 탁재훈 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이에 탁재훈 씨가 아내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건데요. 재판부로부터 언론 플레이를 금지한다는 이례적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합의 이혼을 결정했다는 탁재훈 씨. 1년 넘게 이어진 소송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양육권은 아내 이 씨에게, 양육비는 탁재훈 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가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숙의 뜻을 밝힌 탁재훈 씨, 더 이상의 논란은 없길 바랍니다. 출국 명령이 내려진 방송인 에이미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에이미 씨의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이 진행됐는데요. 법원은 변호사만 참석해서 에이미 씨는 또 불참했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의 시발점, 에이미 씨에게 출국 명령이 내려진 건 올해 초였습니다.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에이미 씨는 이후 수면 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바 있는데요. 법원은 이 이유로 올해 초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에이미 씨에게 출국 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에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에이미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짧은 기간 동안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러한 출국 명령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에이미 씨 측은 지난달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에이미 씨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한국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며 당황스러운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한 에이미 씨 측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출국 명령 처분은 명백한 과잉 제재라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법원에서 변론을 마치고 나오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네, 고등법원에서 지금 대법원이 진행 중이라서요. 그 절차가 진행될 것까지 좀 기다려보고. 현재 상태는 좀 어떠신지? 굉장히 좀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성의 자세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에이미 씨의 출국 명령 취소에 대한 판결은 6월 5일 이후 공개될 전망입니다. 엑소의 타워 레이. 우리 항상 하나입니다. 위험한 엑소 사라져! 그룹 엑소의 중국인 멤버 타오 씨가 탈퇴설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16일 중국의 한 매체는 타오가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타오는 지난 2월 한 예능 프로그램 녹화 중 발목 부상을 당한 후 치료차 활동을 잠시 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기가 춤추면 되게 아플 거예요. 네네. 지금 걸을 수 있고 그래요. 지난해 엑소 중국인 멤버 크리스와 루안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에 타오의 엑소 탈퇴설에 힘이 실렸는데요. 이에 대해 엑소 소속사 측은 타오의 탈퇴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 엑소 멤버 타오 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SNS에 타오의 건강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타오를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자식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아들의 탈퇴를 요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루 뒤에는 중국 한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타오도 결국 해약에 동의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엑소 소속사 측은 타오 측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타오와 레이. 수상 소감에서 항상 타오의 이름을 언급하며 돈독함을 드러낸 엑소. 타오의 탈퇴설이 제기된 가운데 엑소는 예정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오 씨의 엑소 탈퇴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듯한. 소녀시대 유리양이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 줄 뜨겁게 달군 소녀시대 유리양의 열애 소식. 상대는 95억의 사나이 한신 타이거즈 마무리 투수 오승환 선수였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 2, 3일 간격으로 만나며 사랑을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오승환 선수의 지인들이 데이트 자리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단 둘만의 데이트보다는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승환 선수는 표정이 없는 걸로 유명한데요. 유리 씨와 만날 때는 말도 많이 하고 잘 웃는 성격이었습니다. 장손을 능가하는 무표정의 로봇. 평소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오승환 선수. 12시 밥 주세요. 와, 이런 애교에 아무렇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겠으며. 데이트 코스는 일반적인 연인들과 비슷했습니다. 맛집을 간다거나 노래방이나 영화를 보는 시기였습니다. 가끔 야외로 데이트를 즐기거나 놀이공원을 간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전지 훈련을 떠나기 전 깜짝 선물 준비하는 로맨틱한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열애설 보도 후 2시간 만에 쿨하게 열애 사실을 인정한 두 사람. 이로써 유리양은 소녀시대 멤버 중 5번째 공개 커플이 됐습니다. 스포츠와 연예계를 대표하는 두 스타의 만남. 계기는 제시카의 패대기 시구. 어우, 시구보다 더 큰일 하셨네요. 평소 개념시구의 대명사로 불리는 유리양, 남자친구까지 야구 선수라니 정말 야구와 인연이 깊은 것 같네요. 현재 일본에서 시즌 중인 오승환 선수와 일본 활동을 위해 출국한 유리양.
일본에서도 예쁜 사랑하기 기대하겠습니다. 공개할 수 있어요? 들키면 공개를 하는 거죠. 애인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여자친구가 워낙 많아서. 스타들이 쿨해졌습니다. 열애는 물론 이혼까지 거침없이 사생활을 공개하는 스타들. 확 바뀐 연예계 풍속도를 진단해봤습니다. 지난달 전해진 이민호, 수지 씨의 열애 소식. 핵폭탄급 스케일만큼이나 놀라웠던 건 빠른 인정과 쿨한 대처였죠. 시원하고 솔직하게 국민 첫사랑의 사랑법은 남달랐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어쨌든 그냥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열애 소식을 전한 이 커플들도 단 10분 만에 부러움과 시세머리 반응 앞에 먼저 총대를 맸습니다. 임창정 씨는 열애설이 터지자 팬들에게 진짜인 척 좀 하자며 독특한 대처법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하지만 과거에는 달라도 한참 달랐죠. 열애설이 터지면 일단 부정, 노 코멘트. 스타의 열애는 치명적인 스캔들로 치부됐었습니다. 당사자들은 때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 일쑤였죠. 소속사 역시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때 스타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죠. 굉장히 친한 선후배 사이죠. 친한 오빠 동생인데. 오빠 동생. 그냥 편하고 친한 그 선후배 관계예요. 획일화됐던 스타들의 대처법.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니까 시간 날 때 이제 밥 한 번 먹고 그런 관계인데 밥 한 번 먹던 관계였는데 이랬던 그들이 결혼에 꼬린 강력하게 아니라고 했다가도 결혼하는 사례들이 늘어났죠. 누가 어디 나왔는데 연기 어색하죠. 무조건적인 부인은 대중들에게 신뢰감까지 잃는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열애설은 상당히 숨겨질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었죠. 그래서 알려질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측근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소문 이런 정도로 나왔다면 요즘은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도 막 길거리에서 아니면 일상에서 찍어서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 나왔을 때 숨겼다가 나왔을 때 나오는 파장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SNS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빨리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예인 스스로도 열애설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밝히는 이런 상황들이 최근에 어떤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유명 연예 매체가 최근 3년간 취재한 열애설은 모두 11개, 모두 사진과 영상을 동반했고요. 이 중 9커플이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자면 82%, 높은 수치죠. 호감. 왜요? 딱히 숨길 필요 있나요? 저는 오히려 자신감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 사람들도 인간이잖아요. 어쨌든 연애는 해야 되잖아요. 저는 호감이에요. 아니라고 인정 안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인정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그분들한테도 좋고. 연애는 곧 이미지 하락이라는 대중들의 인식이 바뀜에 따라 광고업계도 변화했습니다. 이민호, 수지 씨의 연애는 광고업계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1년 계약을 기준으로 평균 30억 원 선에서 모델료가 결정된다는 이민호 씨. 중화권에서 광고를 찍으면 이보다 3배 더 몸값이 치솟는다는데요. 열애 인정으로 인해 개런티의 변경이 있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이민호 씨는 지난주 한 전자업체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브랜드의 계약에는 연애 혹은 결혼에 대한 손해배상 항목이 있었는데 요즘 인식과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조항들도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고 공개 연애하는 스타를 광고 모델로 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찍은 광고만 30여 편, 광고 모델료만 100억 원을 훌쩍 넘긴 수지 씨는 열애 사실 공개로 의외의 효과를 누렸다는데요. 공개 연애로 인해서 오히려 수지 씨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는 큰 광고 효과를 받습니다. 열애 공개 후 동영상 부가 급증했고요. 또 기사마다 광고 컷이 다시 쓰이는 등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후문입니다. 열애설 이후 조회수가 급증했다는 이 광고. 지난 광고와 비교했을 때 무려 25배나 차이가 났는데요. 그만큼 광고 효과도 배가 된 거겠죠. 예전만큼 이미지 타격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열애 공개는 더욱 수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애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작년에 뭐 헤어졌는데 뭘. 야, 당황하지 않네. 이처럼 스타들은 이별에 대해서도 쿨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혼 등의 가정사 공개도 요즘에 서슴지 않죠. 한번 했습니다. 되게 빨리 갔다 왔어요. 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연애를 해치는 적이 있으세요? 그럼, 야. 있었지. 진솔한 고백으로 괜한 루머와 오해들을 지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친구랑 같이 공연을 봤거든요. 아, 그 친구랑? 공연에 생각이 시원하게 됐다. 오히려 쿨하게. 그래요.
며칠 전에 통화했다고. 그릇이 크다, 그릇이 커. 민감한 얘기를 피하지 않고 쿨하게 언급하는 모습은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얼마 전 김구라 씨는 가정사에 대해 공개하며 속내를 드러낸 바 있죠. 집사람이 이제 재작년에 이제 일 터지고 나서부터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마루에서 자고 저하고 이제 집사람,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저희 동현이는 안방에서 자요, 같이. 부부관계라는 게 또 그게 또 쉽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 한간의 오해들을 풀어낸 이 방송은 시청률 상승을 가져오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유쾌하지 못한 웃음이었다는 평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약을 먹을 대중이 바라보기에 불편하지 않은 선까지의 일상 공개, 이 정도에 좀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내밀한 사적인 정보 같은 것들까지도 낱낱이 공개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사생활 노출에 쿨해진 스타들, 그 이면엔 알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사를 벗겨내는 대중들의 속내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지 반성이 필요한 때인데요. 쿨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대중과 스타 모두가 균형 있는 대처법이 무엇일지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인정할 걸 과감히 인정하는 그런 풍토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인터넷이나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 숨기려고 해도 잘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숨길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쿨하게 인정을 하는 게 더 멋지지 않나 싶은데. 그래요? 김태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언론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미안해요. 괜히 물어본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 제 짝꿍 이다희 씨는 만약에 열애설이 났어요. 그러면 인정하실 거예요? 어떻게? 저는 사실이면 인정합니다. 연애가 준 게 제일 먼저. 기대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 제가 밥 살게요. 대체 밥을 몇 번 사시는 거예요? 안 사면 되죠. 네, 뭐 윤지현 씨는 열애 중인가요? 해야죠. 어색한데 연기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약간의 사심을 가지고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KBS 새 월화 드라마 후아유 학교 2015인데요. 과연 제가 학교에서 어떤 스타들을 만나고 왔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잘해요. 리얼스쿨 보고서 학교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봄꽃보다 더 상큼한 배우들이 함께한다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재밌겠네요. 후아유 2015 학교 배우 4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큼한 이필모 씨 오랜만이네요. 있어서 그런지 이필모 씨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고맙습니다. KBS 대표 브랜드 학교 시리즈의 6번째 작품인 후아유 학교 2015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인데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이은비 역을 맡고 있습니다. 수영을 되게 잘하고요. 네, 이제 수영을 잘하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과 언론의 스포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수영 천재 한이한 역을 맡고 있습니다. 애정 결핍도 있고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도 있는 진짜 럭비공 같은 매력의 공태광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이름은 김준석이라고 하고요. 네. 수학 선생님이에요. 저랑 소개팅하는 느낌. 잠깐이었지만 참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 학교 시리즈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배우의 등용문, 장혁 씨, 조인성 씨, 임수정 씨, 하지원 씨, 그리고 김민희 씨. 근데 소연 씨는 그 전부터 약간 학교 시리즈를 하고 싶다. 믿기지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실감이 잘 안 나요. 등용문에 기존 들어왔군요. 학교 시리즈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첫 촬영부터 이 밀가루 폭탄이랑 계란 투척을 당했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갑자기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계속 울었거든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느껴져서 좀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또 남주혁 씨 앞서 말씀을 했지만 수영 천재라고. 네. 근데 실제로도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네, 제가 중학교 때 3년간 농구 선수로 한 적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던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수영 선수라고 하니까 저만 못나가기를 쓰인 거 아니죠? 나날이 회마다 저도 사실 수영 좀 하는데. 명품 몸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번 드라마에서 담임 선생님 역을 맡은 이필모 씨. 제발 좀 부탁인데 사고 좀 안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속 사고가 나고 뭐 이런 담임
사람이에요. 실제에서는 누가 제일 말괄량이 말썽쟁일까요? 첫 촬영부터 와이어 액션, 범상치 않은 캐릭터가 예상되는데요. 원래 와이어를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기계로 할 줄 알았는데 네. 직접 이 스태프분들이 직접 줄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더라고요. 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게. 보는데도 막 휘청하기도 하고 되게 무서웠어요. 소연이는 안에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저 있었어요.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아이고 제가. 배우들의 진짜 학창 시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리얼 엄친딸. SNS에 성적표 올라왔을 때 성적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공부라는 걸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뿐이에요. 뜯어보도록 할게요. 운동부 훈남 오빠. 매점에 뜨면 친구들이 창문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소리 지르게 했다고. 아니, 저희 학교가 원래 이상한 학교였어요. 뭐죠? 학교 데스 가나요? 매점이 이제 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네. 모든 창문에서 매점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학교가 이상한 학교는 아니었어요. 이미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교였습니다. 사실 부담감도 크긴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봄에 어울리는 따뜻하고 또 공감 갈 수 있는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학교 2015 후아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첫 방송 기대할게요. 기대합니다. 학교 시리즈는 항상 재밌어요. 잘 받으시는구나. 되게 무서웠어요. 뜨거운 사랑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거는 저 번한 줄 알잖아요. 명품 배우들의 위험한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와, 전도연 김남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작업을 하면 뭐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는데요. 이틀에 한 번씩. 그냥 현장에서 같이 숨 쉬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흡수하고 싶은 그런 숨 쉬는 것 자체만으로. 네, 이거 엄청 크게 나네. 어떤 남자 배우 선배님은 전도연은 현장에서 뭐든지 허투루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건 맞아요. 전도연 씨 칭찬한 스타들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아, 정말 칭찬 안 나갔습니다. 아, 김생민 씨 창피하네요. 전도연, 김남길 두 배우의 이름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무례한 여자 때문에 칼부림 살인범을 잡기 위해 나선 형사 김남길과 살인자의 애인 전도연 두 명배우가 만들어가는 기대작입니다. 이번에도 강렬한 역할입니다. 강렬하지만 또 사랑을 꿈꾸는 여자 역할이에요. 네. 네. 지금 강력계 형사예요. 코믹적인 영화를 해서 무례한 같이 조금 무거운 걸 하느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저희 영화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좋습니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칸에 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점점하시네요. 해마다 가니까. 어때요? 저는 보죠? 진짜로 저는 처음이라서 얼떨떨하고 영화제를 갔을 때의 혼자 갔을 때 느낌과 조이 누나와 함께 갔을 때 느낌은 또 굉장히 다를 테니까요. 그러니까 야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로 계속 들으니까 진짜 누나가 참 그 목소리 참 좋네. 두 분이 처음 호흡을 네. 함께하는 거죠? 네. 진짜 인기 많잖아요 여자들한테. 저요? 화면바를 되게 잘 받으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조각같이 잘생겼을 줄 알았어요. 되게. 근데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또 약간 반전인 매력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김남길 씨는 연상녀 배우들과 호흡을 많이 맞췄어요. 네. 전도연, 오연수, 고현정. 네. 근데 역시 도희 누나는 다른 선배님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전도연 씨하고 꼭 멜로를 한번 해보고 싶은 소원이 있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곽도원 씨인데요. 맞아. 오늘 인터뷰를 했어요. 저랑 동갑이에요. 되게 동갑입니다. 친구예요. 근데 저 되게 무서웠어요. 박성웅 씨도 그렇고 곽도원 씨도 그렇고 저랑 동갑이에요. 친구예요. 동갑입니다. 근데 좀 네.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 진심들을 알아가니까 조금 친해졌는데 왜 멜로는 잘생긴 배우들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곽도원 씨랑도 꼭 멜로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네. 조금은 사적인 인터뷰 이어가 봤습니다. 전도연 씨,
영화 감독 욕심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그건 나의 욕심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연기인 것 같아요. 불현듯 또 연예가 중에 유학 가신다고 나 영화 감독 공부하러 유학 가도 연락할까봐. 알겠습니다. 김수현 씨가 백상예술대상에서 전도연 씨와 전지현 씨를 두고 고민에 빠졌던 김수현.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전도연 씨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기분? 나는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 순간. 그래서? 네, 그래서 순수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선배님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그 에너지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직도 연애보다 연기가 더 재밌습니까? 네. 김남길 씨가 이성에게 어필하는 오래전에 얘기한 거. 매력 포인트는? 애교? 애교. 김남길 씨에게 칸이란? 전도연? 칸이 왜 전도연입니까? 도연이라고 없는 칸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김남길 씨가 정말 잘생긴 건 사실이지만 길을 알아야 변호사 같아요? 전도연 씨가 없이는 한 발짝도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연애보다는 연기가 더 재밌다고 말씀합니다. 진짜로 지금은 많은 작품에서 많은 캐릭터, 많은 배우를 좀 연기하고 싶은 욕심이 더 커요. 그럼 이번 영화 사랑 많이 받으면 어때요? 본인에게 상 주듯이 뜨거운 사랑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도록 하죠, 여러분. 좋아요. 전도연 선배님한테 소개팅을 세대 차이가 좀 나는. 약간 친구 같은 지금? 아니요, 선배님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5월에 오는 어벤져스보다 더 재밌는 무례한 파이팅! 칸이 알아본 영화 무례한 기대하겠습니다. 네, 전도연 씨와 김남길 씨 이 두 분의 만남으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대박을 내십시오. 네, 정말 화면으로 보는데 네. 화면에서도 이렇게 빛이 나네요. 네. 이런 게 명품 배우가 주는 그런 포스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김생민 씨 실제로 보니까 어땠나요? 현장에서는 에너지가 대단했고 포스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희 두 MC의 포스도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스 하면 또 저죠. 뭐하나 포스. 포스 해보세요. 신현주 씨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냥 그렇게 자꾸 어깨에 힘주시다가 어깨 부러지세요. 이 머리도 저번 주에 다치셨잖아요. 이번에 또 어깨까지 다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깨는 안 다칠게요. 네, 다음 소식 우리 진숙 씨. 네, 어깨 조심하겠습니다. 네, 최근 연예가 중계에서 새롭게 마련한 코너죠. 연예가의 소소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 얼마예요? 재밌어요, 얼마요? 이번 주는 어떤 궁금증을 풀어줬을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는 연예계의 소소한 궁금증 얼마요? 조금만 비켜줘요. 따뜻미야. 스타들이 가는 곳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것 바로 스타들을 태운 자동차인데요. 차를 샀어요. 이기 씨가 요번에 개인 밴을 샀어요. 얼마예요? 이런 노래였군요. 오늘 얼마예요는 스타들 자동차인데요.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소 살아? 그럼 진짜 데이트할 때 좋겠다. 데이트할 때 그냥 차 안. 네네. 아이돌이 차를 산다는 이유는 100% 연애한다는. 본인 얘기를 하네요. 한강에 그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그 한강 둔치는 기자분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차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얼굴이 알려진 스타들의 경우 데이트 장소로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스타들의 열애 보도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자동차였습니다. 2015년 새해 첫 열애 현장 주인공은 이정재 씨였죠. 열애설만큼 데이트 당시 타고 있던 자동차도 화제가 됐습니다. 2013년에 이제 독일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차인데 이 가격이 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얘기가 나오죠. 국내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 달리기의 목마름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는 차라고 볼 수가 있죠. 한예슬, 김하늘, 장근석, 빅뱅, 승리 씨도 같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그냥 그런 목적지 정해놓지 않고 그냥 혼자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해요. 음악 들으면서? 네, 음악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며 드라이브를 즐긴다는 그녀. 연인 이민호 씨와의 서울 데이트에서는 바로 이 차를 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산차로 가장 비싼 차입니다.
그것도 뭐 가격 한 1억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대기업 회장님이나 의전용으로 이제 많이들 타고 있는 차죠. 가끔 팔당댐. 팔당댐. 그럼 팔당 가갖고 그냥 거기 그냥 있다가 그냥 거기 찍고 다시 돌아오는 찍고 와요. 수지 씨가 실제로 소유한 차량은 바로 이것인데요. 기본 가격이 3,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뭘 타든 뭐가 부럽겠어요? 수지 씨 곁엔 이민우 씨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부러워요? 부러워. 이번 주 열애를 인정한 따끈따끈한 커플 소녀시대 유리 오승환 씨. 열애 소식을 타고 두 사람 데이트 차량도 화제가 됐죠. 기사에서 나온 SUV로는 가장 큰 차입니다. 가격도 대략 한 1억 원 내가 되는데 젊은 그 40대 전문직 남성들의 어떤 그 선호도가 높은 그런 차로 많이 애용이 되고 있습니다. 8명 중 5명이 공개 열애를 하고 있는 소녀시대 멤버들. 그들의 열애 보도에서도 자동차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소녀시대 공식 1호 커플 유나 이승기 씨. 데이트 차량의 차주는 바로 이승기 씨였는데요. 차값만 약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2호 커플 수영 정경호 씨의 데이트 차량은 약 5,500만 원. 3호 커플 티파니 니콘 씨의 러브카는 약 4천만 원. 4호 커플 태연 백현 씨의 열애 현장에 있던 차는 태연 씨의 소유로 약 6,600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그렇다면 공식 열애를 하고 있는 소녀시대 멤버 중 전문가들이 뽑은 베스트 애마늘, 애마 커플은요? 니콘 커플이 제가 볼 땐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지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도망갈 땐 빠른 차. 티파니와 뭐 출연 상관없어요? 센스 있으시네요. 사랑도 실속도 모두 챙긴 실속파 커플이네요. 스타와 함께 TV 속에 등장하는 자동차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한 주 네 사람의 등장만으로도 흐뭇했던 이 영상. 그들을 가득 채운 차는 바로 이 버스였는데요. 버스 가격은 약 6,400만 원. 우리 붕붕이 오랜만에 언니랑 달려볼까? 전지현 씨도 랩을 하게 한다는 붕붕의 기본 몸값은 약 6,800만 원이고요. 새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오픈카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바로 색상만 다른 붕붕이었네요. 저 이상 쳐다보지 말까. 드라마 속 대한민국 초인류 상류층 유준상 씨의 차는 약 6,900만 원. 그러나 박상민 씨가 한 드라마에서 타고 등장했던 이 차에는 비할 바가 아닌데요. 그 차는 생산만 있고 폐차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소유 가치가 올라가요. 우리가 뭐 추정하기로는 그 정도면 한 10억 정도 되지 않나요? 국제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니 화제가 됐던 노란색 택시. 알고 보니 영업용 택시가 아닌 최고급 세단이었는데요. 신차 가격은 무려 6억 4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지드래곤의 뮤직비디오 속에 등장하는 명품 슈퍼카는 국내 때도 없는 자동차인데요.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매가 된 대수는 연간 10대 미만이에요. 가격이 한 6억 5천만 원 내외고요. 지드래곤은 뮤직비디오에 등장했던 스포츠카에 래핑을 한 뒤 한 음악 프로그램에 선을 보였는데요. 지드래곤과 같은 스포츠카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도 있다는데요. 바로 서태지 씨입니다. 자, 박진영 씨는 특별한 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작업하려고 만든 휴대용 녹음실이란다. 언제 어디서든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이동식 녹음실. 국산 승합차 가격은 2,900만 원 정도입니다. 실속 있는 차네요.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주인공은 바로 신하 김동완 씨의 스포츠카였는데요. 독일의 스포츠 모델 피사의 B 모델인데 사실 그 피사는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알려져 있죠. 가격은 보통 한 1억 원 내외 합니다.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고요. 무리한 대출은 금물입니다. 그 차량의 그 어떤 금액을 전액 지불하고 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연예인들이 뭘 하면 항상 이것이 전파가 되고 널리 확산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된다는 점이죠. 연예계의 소소한 궁금증 얼마예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주세요. 착하지 않은 여자들의 찰떡 콤비죠. 최실아, 김혜연 씨가 화려한 외출에 나섰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난데없는 춤바람, 그 속에 숨겨진 사연은 무엇일까요? 아역들에게 춤을 배우는 현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좀 약간 싱크로율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긴 약간 성형설이 있어요. 그렇죠? 튀어나온 개구리과의 눈이 좀 비슷할 텐데요. 네.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우리 어린 현숙과 종미한테서 네. 저희 큰 현숙과 종미가 배우는 거죠. 야, 드디어! 드라마 속 흘러가는 한 장면이라도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더라고요. 그 속에서 저도 살짝 뛰어봤는데 아나운서실에서 저 한춤 하는데 이들 앞에서는 저 몸치가 따로 없네요. 부끄러워요. 저 누구 봐야 돼요? 네, 엔딩 포즈까지 완벽하게 두 사람의 찰떡 호흡 덕에 시청률도 고공행진 중이죠.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 빠져든 이유가 뭘까요? 우선 우리가 아까 춤에도 보여줬지만 복고가 있지 않을까요? 복고. 예전을 다시 회상할 수 있고 또 몰랐던 세대들은 엄마 아빠 세대가 저거죠. 뭐 저랬구나. 드라마 초반에 레이프간에 또 내한 공연하는 그 장면도 상당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조충 아나운서 기만 나오는. 저는 잘 모르지만요. 신현주 씨 세대는 잘 알겠죠. 드라마 속 복고 코드를 찾아보는 재미가 아주 저게 쏠쏠한데요. 뭐예요? 저 잘 몰라요. 우리 엄마 하는데는 그 레이프가렛 공연 나오는 거 보고서 너무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어마어마했다고. 저걸 어떻게 알고 레이프가렛. 작가가 네. 써내고 아시네요. 저 잘 몰라요. 시험 때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치시라 좋아했어요. 아, 정말요? 저는 네. 진짜 신기해요. 언니랑 연기를 하고 있는 게 네. 제가 언니를 좋아했고 네. 또 팬이었고 네. 책받침안에 치시라 언니랑 연기를 하다니 막 이런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샘솟으면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짜자자자. 최시아 씨 팬이라면 잊을 수 없는 초콜릿 CF죠? 좋아할 것 같았어요. 책받침 또 그 스타. 뭐 1984년 아이고 연도까지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네. 84년. 이게 1편이고요. 네. 이게 2편이에요. 그때 즉석에서 그럼 여기서 그 초콜릿 광고 예전에 그거 살짝 재현. 그런 건 시키지 마세요. 그런 건 시키지 마세요. 그냥 줄 알았어요. 그게 이러면 이 환상이 다 깨져버려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운동도 하셨고 하니까 당 약간 떨어질 수 있잖아요. 당 떨어질까 배는 봐. 고파요. 그렇죠. 한번 살짝. 예. 그렇죠. 최시라 씨가 30년 전 그 광고를 재현했습니다. 초콜릿을 입에 물고 달콤한 미소를 짓던 그 광고. 세월이 무상하다 했던 최시라 씨인데요. 예쁨에서 어디 가겠습니까? 살짝 민망해하셨지만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달콤해. 사서 먹고 싶어. 야.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똑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커맨더 같다는 얘기도 살짝 하시는데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요리 부엌 앞에서 엄마를 눈을 피해서 이제 막 네, 두 사람 모두 몸 쓰는 연기에 일가견이 있죠? 저도 이렇게 몸 쓰고 이런 씬을 좋아하는데요. 언니도 몸 쓰는 씬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몸으로 실랑이 하는 씬을 둘 다 되게 즐기면서 하죠. 즐기고 통쾌해 그게. 네. 그래서 그러신가요? 김혜연 씨가 최시라 씨를 위해서 좀 머리끄댕이를 좀 많이 잡으셨어요. 김혜연 씨의 명장면이죠? 진짜 안국동에 미친다. 네, 그거 좀 잡는 이렇게 노하우 있습니까? 마구잡이. 마구잡이. 그냥. 감정 닿는 대로. 어떻게? 막. 그럼 저 한번 이렇게 제가 만약에 감정이 안 생기잖아요. 아니, 좀 잘못한 게 없으시잖아요, 저한테. 그래도 뭐를 하나 멘트를 주세요. 최시라 바보! 최시라 바보! 이런. 최시라 씨 팬 다 왔어! 내 우선 제대로 보여준 김혜원 씨! 연기 없어, 연기! 어우, 두피 마사지 고마워요. 시원했어요. 오! 빨개졌어. 자, 책하지 않는 여자들에 빠져드는 이유 보면요. 로맨스가 있어요, 로맨스. 진짜 인기 많아요. 중년 로맨스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최시라 박혁권 씨죠? 남자분과 키스신 김지욱 씨가. 뭐 특별한 질투 안 하십니까? 그런 거 별로 배우가 네. 이제 그럴 시간이 이제 좀 지났나요, 많이? 재밌네요. 영예의 눈동자에서도 막. 그 있잖아요, 그거. 철조망 사건. 심하거나 진하거나 이런 장면을 결혼 이후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네. 그렇죠 뭐 철조망도 이미 그 전이고 철조망 그 전이고 자, 최고 시청률 몇 % 예상하십니까? 16? 16.1? 공약 하나 가시죠. TV에 나왔던 리벌스 걸 오브 바빌론? 둘이 같이 춤을 춘다? 바로 이 장면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공약이었는데요. 보고 싶어 죽겠던 연예가 중계가 먼저 공개합니다. 궁금해요. 이 장면을 위해 두 사람은 안무가 선생님에게 특별 수업도 받았다는데요.
여느 걸그룹 못지않은 칼군무 시청률 16%에 고지해서 다시 만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인기 많아요. 저희 드라마 대단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봐주십시오. 현숙이 화이팅! 정미 화이팅! 인터뷰만큼이나 시원하고 통쾌한 연기 드라마에서도 기대할게요.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조수연 아나운서. 서울 잠실 한복판에서 만난 오늘의 럭셔리한 주인공은요. 넌 커버 없던 누구야? 뭐예요? 진우션을 소개합니다. 11년 만에 부활한 원조 힙합 듀오.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열광했던 그 노래 그대로 돌아온 진우션입니다. 능청스러워진 두 사람과 원래 능청스러운 제가 함께하는 색다른 게릴라 데이트 힙합 출발합니다. 게릴라 데이트 출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야, 솜사탕 같아요, 솜사탕. 이 옷을 입고 춤에다가 랩까지 하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옷 입고 진우가 50견이 왔어요. 아, 멘트 세죠? 한 번 더 말해줘. 예. 그러니까 말해줘인데 뭐 버전 2인 건가요? 뉴 버전?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 말해줘요. 이야기. 예. 양현석 사장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뭐 좀 향수 그때 90년대 향수에 조금 젖어드신 것 같아요. 본인도. 그래갖고 이번 저희 싱글 나오는 것도 적극적으로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직접 안무까지 만들어주시고 지금 시민분들께서는 저녁 식사하고 계신데 즉석 만남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진우션의 찾아가는 팬 서비스, 식사하는 분들에게 급습했습니다. 악수회 한번 가도록. 오빠들에게 즉석 청문회 한번 가볼게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지금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놔도 안 아까울 정도로 사랑해요. 본인이 더 감동을 했어요. 오늘 밤은 무슨 밤? 진우선밤! 좋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자, 계속해서 추억의 소품들이 있는 곳으로 잠시 진우션과 뗄래야 뗄 수 자리를 없는 옮겼는데요. 저옷 안 벗나요, 김태진 씨? 원하는 거. 네 전화번호. 이거죠 원래. 이야 이거 오 터치도 아니고 이거야.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렇게 2, 3 괜찮은데요. 저는 몰라요. 9 들어가면 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안 좋았어요. 맞아요. 아유 이런 걸 기억한다는 게 그냥 수치네 그냥. 이번 앨범 수익금 정산은 안 됐죠? 찬이 다 기부할 것 같은데.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계획 있으세요 진짜 이번 앨범 수익금에 대한? 현심한 정지 화면이 됐나요?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고. 알겠어요. 답변은 나중에 듣는 걸로. 모자 매장 힙합 모자 매장이 있는데 모자 기부 기부 좋아요. 수익금 기부 대신 팬들에게 두 분이 직접 고른 모자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기도하는 션. 정말 현 씨가 생각나는 모자죠? 좋아 오늘 저거하고도 색깔이 좀 미스매치지만. 한번 해봐. 진짜 받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예쁜데요? 진짜 우리 어린 친구 일본에서 오셨는데 진우션 아세요?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모자를 사주셨는데 이거 어때요 이거? 친절한 진우션 직접 씌워줬습니다. 잘 어울리죠? 일본 팬에게도 오늘 밤은 무슨 밤? 진우션 밤. 예. 남자가 보는 남자로서의 형들의 매력은 뭐예요? 일단 제가 진우 씨 맞죠? 진우 씨 맞죠? 아이고! 두 사람을 동시에 보내나요? 그런 봉사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거 되게 좋게 봤거든요. 맨날. 자, 지금부터 두 분 봉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00초 토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션 씨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 나눔은 행복의 연장선. 나에게 봉사란? 과연 대답은? 션이 하는 거. 데뷔 20년 만에 예능 강서진 진우션과 시민들의 만남에 이어 밀착 토크 이어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나요? 이렇게 관계 주실지 제가 잘 몰랐어요. 예, 전 맨날 울면서 자요. 고마워서. 감동받으셔서. 그간의 11년을 어떤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싶으신지요? 저는요. 네. 오늘 지금 이 날을 위해 준비라고. 오늘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요. 평범한 삶이 너무 좋았어요. 네, 이렇게 좀 만끽하다가 또 샤니 손을 이렇게 뻗어줘 갖고 제가 그 웨이브를 하면서 잡았죠. 그렇습니다. 두 분의 음악과 함께 화제가 된 게 이제 뮤직비디오입니다. 유재석 씨, 하하 씨,
파블로 씨, DJ 디오 씨, 양동근 씨 현장에서 진짜 연기 잘했던 사람은 누구 같으세요? 뭐 다 잘하셨겠지만 정말 멋지게 해주신 분. 근데 서장훈 씨가 생각하기 외로 춤을 되게 잘 추시더라고요. 이 모션이 우리는 막 이렇게 큰 모션이 되는데 서장훈 씨는 그냥 살짝만 긴 이렇게 했는데 엄청 큰 모션. 대충 손만 까딱까딱 하는 것 같은데 서장훈 씨 아주 잘 추네요. 서장훈 씨까지. 느낌이 좋아요. 지루션이 그동안 연예가 중에 출연했던 인터뷰를 토대로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단점을 여쭤봤어요. 진우가 생각하는 션의 단점은 뭐라고 했을까요? 션은 고집쟁이다. 정답! 그때 션이 고집이 너무 세요. 이런 미국에서 간 넘어온. 한번 비교해볼까요? 진우 션입니다. 단점은 고집이 너무 세요. 션이 생각하는 진우의 단점은? 단순하다? 과연 션의 기억이 맞을까요? 순수하다 보니까 약간 어쩔 때 보면 멍청한 거 같이 멍청한 거 같이 이게 어딨어? 불새에서 정혜영 씨가 에릭 씨랑 연기를 하는데 질투나지 않으세요? 했더니 션 씨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하세요? 제 얘기란? 질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뭘까요? 10년 전 자료를 되찾아봤습니다. 질투나거나 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예. 아니 제가 더 멋있으니까 뭐. 그때 저에게 온 세상은 정혜영이었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멋있습니다. 조용히 얘기하니까 더 진심 같죠? 재밌네요. 진우. 사실 얼굴 덕에 진우션 됐다. 빙고! 맞습니까? 얼굴이 90이에요. 션 씨는 뭐 때문에 진우션 재밌네요. 션이요? 예. 대답 뭐라고 할까요? 운이죠, 운. 어떻게 가수가 됐니? 우리는 그런 그룹입니다. 진우션! 좋습니다. 오늘 밤은 무슨 밤? 진우션 밤. 진우션에게 힙합이란 또 하나의 길. 사랑하는 음악? 진우에게 션이란? My brother. 션에게 진우란? 왜 정지 화면이죠? 약속이 틀리잖아 지금. 반갑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진우션. 신그룹 진우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무슨 밤? 진우션 밤!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두 사람 진우션의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 멋지네요. 지금 극장가는 어벤져스 열풍으로 뜨겁습니다. 개봉 3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블록버스터 영화 열풍의 명과 암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금 극장가는 어벤져스 2를 보기 위한 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벤져스요. 신발은 스파이더맨이에요. 전편도 재밌게 봤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가장 핫한 영화여서 개봉 전부터 관객들은 어벤져스 2 예매를 위해 극장 서버를 마비시키며 치열한 티켓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어벤져스 2는 예매율 95%를 돌파했는데요. 예매한 관객이 무려 100만 명입니다. 동시 개봉한 약장수의 예매율은 0.1%. 정말 극과 극으로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Gosh. We want 2 and 5 next time. 2 and 5. Let's go for it. 1 and 5 is great. 매번 블록버스터가 개봉할 때마다 한국 영화가 맥을 못 춘다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데요. 현재 1,700개 이상의 스크린을 확보한 어벤져스 2. 하루 상영만 8,800번 이상입니다. 그래도 예매를 못했다는 관객들이 수두룩하죠. 일부에서는 독과점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벤져스와 견줄 만한 경쟁작이 없다는 다른 의견도 있죠. 아직 재밌는 영화들은 많이 개봉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헐리우드 영화가 좀 많이 크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헐리우드 영화 흥행작들의 성공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숫자 4와 5인데요. 뭐죠? 대부분의 블록버스터들이 국내에서 4월, 5월에 개봉한다는 거죠. 4월, 5월이 극장가에는 좀 비수기로 꼽히는 기간이기도 해요. 큰 한국 영화들이 없을 때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관객층 자체를 좀 늘려가기 시작을 한 거죠. 아이언맨 시리즈는 모두 4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1편 개봉 당시 함께한 한국 영화의 성적은 아쉬움을 남겼죠. 2010년 4월 개봉한 아이언맨2가 440만 관객의 마음을 훔치는 순간 차승원, 황정민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은 140만 관객으로 만족해야 했죠. 정말 그 영화를 정말 잘 만들었어. 괜찮았죠.
기가 막혔어. 아이언맨이 걸려가지고요. 아이언맨하고 세트근에 나오는 외국인가 블록버스터. 전국! 2013년 가정의 달을 공략하며 야심차게 개봉한 전국 노래자랑. 하지만 아이언맨 3가 파죽지세로 관객을 모으기 시작하며 흥행 부진을 면치 못했죠. 지난해 봄 역시 히어로물 열풍 대단했습니다. 영웅, 괴물, 로봇까지 총공격에 나섰죠. 쓸어버릴 것입니다. 쓸어버릴 줄 알았던 현빈 씨의 복귀작 영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스파이더맨과 한판 승부를 이겨야죠. 스파이더맨은 저기 뭐야 가면을 쓰고 나오잖아요. 우리 커튼 머리가 있어요. 가면을 썼어야 되죠? 엄마. 지난 10년간 유일하게 블록버스터 영화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영화는 바로 써니. 톱스타도 화려한 볼거리도 없지만 오로지 이야기의 힘으로 흥행에 성공합니다. 한국 영화의 비수기를 노리는 블록버스터. 한국 영화 역시 명절, 방학 시즌에 특수를 노리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영화의 황금기라 불리는 이 시기에 제작비며 배우며 물량 공세를 쏟아부은 이른바 대작 영화들이 앞다퉈 개봉했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서로 흥행을 노리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 현재 한국 영화의 비수기를 노린 블록버스터 열풍에 한국 영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는 법. 그 사이에서도 꽤 좋은 성적을 거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관객들의 정서나 취향을 담고 있는 새로운 상상력, 정말 새로운 시도를 가진 영화들이 같이 나온다면 저는 한국 관객들의 이목을 충분히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쌍한 할머니. 어벤져스와 동시 개봉한 영화 약장수. 우리 사회의 분열된 가족 문제를 그리며 웃음으로 중무장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어벤져스의 흥행 속도에 많은 상영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거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전국 유일하게 딱 한 작품 오늘 새벽 6시부터 같이 딱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깨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몰아주기의 피로도를 높이기보다는 다양한 영화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상영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영화를 선택하는 일은 관객의 몫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편중된 상영으로 영화 산업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9월에 리드보컬에서 홀로서기에 성공한 정동아 씨가 솔로 데뷔 이후 첫 전국 투어 콘서트로 팬들 곁을 찾아갑니다. 최고의 라이브는 기본, 재미와 감동까지 선사할 정동아 씨만의 멋진 공연 기대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벌써 5월이에요. 네, 5월에는 더 재밌고 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내가 네가 인간 날 다루는 터치 빨개진 내 얼굴 왜 나를 놀려 Hey boy 멋져 girl I love you 밤이 깊어와 baby tonight 좀 더 다가와 baby tonight 커피가 식으면 우린 다 뜨거워져 지울 수가 없는 너의 흔적 Boy show me your love now